안녕하세요. 하루 2장 수학의 힘의 저자 진미숙입니다. 55강에서는 효율적으로 수학 문제집을 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집을 섭렵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집을 푸는데도 실력이 쌓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개념 만들기는 교과서와 익힘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념을 배운 다음 문제집을 통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집을 풀 때 아래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풀기. 문제를 풀 때는 주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푸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알아내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도움을 받아 풀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채점하기. 세 번째, 고치기.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설명을 듣거나 답지를 참고하여 풀어봅니다. 채점을 하고 고치지 않으면 아는 문제만 계속 확인하는 공부가 되므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틀린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틀린 문제를 알 수 있게 될 때 실력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과정의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동적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숙제 혹은 과제를 끝내야 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 매일 메꾸기식의 학습으로 흘러가 버리기 쉽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실천이 잘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다르기 위해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 아이의 능력을 고려한 학습량, 학습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춰 묵묵히 걸어갈 때 아이는 목표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집 아이와 같은 방법, 같은 속도로 나가다가는 아이는 지쳐 수학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멈춰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집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를 다루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매일 기본 연산 연습을 하며 한 학기에 한 권 정도의 문제집을 풀면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렇게 푼다 정도의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이가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 되면 기본 개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학년은 묶음과 낱개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12 빼기 7은 10 빼기 7 더하기 2에서 왜 10에서 빼야 하는지 기본 덧셈은 잘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2학년은 받아올림, 내림의 의미, 곱셈의 의미, 구구단 외우기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집 속의 문제를 통해 아이가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연습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2학년 때는 심화 문제는 다루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1, 2학년은 3학년 학습을 원활하게 할 기본기를 탄탄히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초등 3, 4학년 때는 초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곱셈, 나눗셈, 분수 부분을 3, 4학년에 걸쳐 심화학습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연수의 곱셈, 나눗셈 의미를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면 소수와 분수의 곱셈, 나눗셈 의미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 분수를 통해 곱셈, 나눗셈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자연수에서 곱셈, 나눗셈의 의미를 익히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연수의 곱셈, 나눗셈 중에서도 4학년 때 배우는 세자리 곱하기 두자리, 세자리 나누기 두자리를 배우면서 의미를 익히는 것보다 3학년 때 배우는 두자리 곱하기 한자리, 두자리 나누기 한자리를 통해 의미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따라서 3학년 곱셈, 나눗셈, 분수와 관련된 심화 문제를 3, 4학년 내내 꾸준히 연습하면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줄어들면서 의미는 강화되어집니다. 훨씬 쉽게 곱셈, 나눗셈의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심화 문제는 한 학기 정도 늦게 풀어도 됩니다. 3학년 2학기에 3학년 1학기 문제를 4학년 1학기에 3학년 2학기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3학년 모든 단원을 풀기 힘들어 한다면 3학년 1학기 3단원 나눗셈, 4단원 곱셈, 6단원 분수와 소수,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 2단원 나눗셈, 4단원 분수 부분을 반복하여 완전하게 만듭니다. 곱셈, 나눗셈, 분수 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면 다음 학년 학습으로의 진입이 쉬워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덧셈 구구, 곱셈 구구 등 기본기 다지기, 초등학교 3, 4학년은 곱셈, 나눗셈, 분수의 정확한 개념 만들기, 초등학교 5, 6학년은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비와 비율의 학습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비와 비율 부분도 꼼꼼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제집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인지도 있는 출판사 책 중에서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책으로 고르면 됩니다. 활자나 편집이 아이의 마음에 드는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집을 푸느냐보다 어떻게 푸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더라도 완전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풀 수 있다까지가 아이의 실력입니다. 풀 수 있을 것 같다, 풀어본 적이 있다는 아이의 실력이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정확하게 풀 수 있게 해야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문제집을 풀 때 첫 번째 기본 개념을 알고 있나 체크합니다. 잘 안 되면 교과서와 익힘책을 다시 풀어봅니다. 기본 개념 중에서 12의 4분의 3과 같은 개념은 문제집 몇 장을 푼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몇 문제씩 꾸준히 다루어 보아 의미를 완전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학습입니다. 두 번째, 기본기 다지기 수준의 문제를 다루어 봅니다. 세 번째, 응용력 기르기 수준의 문제는 한 번 푼다고 다음에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사해 두고 두세 번 혹은 서너 번까지 아이가 완전하게 알 때까지 풀어보면 좋습니다. 문제 속에 합과 차의 내용이 있다면 합과 차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게 해야 합니다. 문제집의 앞쪽 개념 익히기, 기본기 다지기 수준의 문제는 하루에 한 장씩 풀려도 되지만 응용력 기르기 부분은 하루에 한 장씩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응용력 기르기 부분의 문제를 쉽게 풀게 되기 전까지는 앞쪽의 기본기 다지기 한 장, 응용력 기르기 한두 문제를 풀리면 좋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기본 개념을 다지면서 잘 모르는 문제, 한두 문제를 매일 반복하여 알 때까지 다루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완전해졌을 때는 기본 개념 부분을 빼고 응용력 기르기, 서술형, 아이가 틀린 문제로 복습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집이든 그 문제집 중에서 오답이 나온 문제, 상 수준의 문제, C단계 수준의 문제 순으로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사하거나 그 문제를 따로 워드 작업해서 완전하게 이해되고 술술 풀릴 때까지 풀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공부하든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 하나가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몇 개가 우리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2장 수학의 힘의 저자 진미숙이었습니다.